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이 시작됩니다. 식약처 검증자문단은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16살 이상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맞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모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경안 규모를 결정합니다.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역 위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16일 민통선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군 감시 카메라에 10차례 포착됐지만 군이 8번이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급부대는 이 남성을 아군 간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경기 회복이 불안전하다며 고용과 물가 상황을 보면서 당분간 현재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 뉴욕 증시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춥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강원과 영남 지방의 건조특보가 수도권과 충청 내륙으로 확대한 가운데 무척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으로부터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백신 운송이 시작됩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 공장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출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한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 공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백신을 실은 차량이 이곳을 떠나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향합니다. 28일까지 닷새 동안 출하되는 백신은 75만 명분, 150만 회 분량입니다. 이천 물류센터에 모인 백신은 의료기관별로 다시 분류돼 내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됩니다.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당일 배송되는데 물량을 받으면 가급적 닷새 안에 1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2차 접종은 대상자 선정과 일정 조율 등 비슷한 절차를 거쳐 8주 뒤에 진행됩니다. 이번 1차 접종 대상자는 전국 5,804곳 보건소와 요양병원의 65세 미만 관계자 28만 9,271명입니다. 모레인 26일 오전 9시 역사적인 첫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을 이번 주에 완료해야 되고 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 시스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접종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백신 접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누가 1호 접종자가 될지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1호 접종자는 누가 될지,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외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유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1호 접종자는 각국 방역 정책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국민 절반이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에선 지난해 12월 71살의 총리가 1호 접종자를 자처했습니다. על זה נאמר זריקה קטנה לאדם וצעד ענק לבריאות של כולנו. תהיה בהצלחה, תלכו להתחסן.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았던 상황에서 불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총리가 나선 겁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역시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들여오면서 1호 접종자로 나섰고 남아공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얀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고령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도 많습니다.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선 90살 할머니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았습니다. I say go for it. Go for it because it's free and it's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If I can do it, well, so can you. 코로나19 최전방에 있는 의료진들이 첫 접종자로 선정된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흑인 여성 간호사가, 일본에선 도쿄 의료센터 병원장이 첫 접종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나 질병청장이 1호 접종자가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이미 2, 3월 접종 동의 비율이 90%를 넘겨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쌓였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기존 접종 방침대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 중에 첫 접종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1호 접종자는 이르면 내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4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주 발표될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주말 영향으로 다소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5명.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확진자 수보다 89명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올라서는 겁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3차 유행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설 연휴 일주일 전 6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지만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진자 수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 박진우 선수가 그제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남자 배구연맹 경기 일정을 2주간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배구연맹은 추가 확진자가 없다면 다음 달 9일부터 남자부 경기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스포츠 종목 중 1군 무대에서 뛰는 국내 선수가 확진돼 리그가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서울 순천향대병원은 현재 비상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방역 대응이 허술하다 보니 간호사들이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호사 A씨는 최근 출근 자체가 고역입니다. 병원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급작스럽게 격리병동에 파견된 겁니다. 출근을 해서 환자에 대한 인계를 받았는데 갑자기 헬퍼를 가라 이런 분들도 많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확진자를 접촉한 분들을 간호를 하면서 더욱 놀란 건 취약하기만 한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청결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딱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저희 간호사들끼리 정해서 간호에 쓰는 기구나 그런 것들을 각각 구비해주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소독을 해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쉬는 날에도 방에만 있으니까.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원은 사실상 비상체제이지만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아무런 보상 없이 추가된 업무들에 대한 불만도 줄을 잇습니다. 집안 거실을 닦듯이 걸레로 병동을 청소하라는 그런 공지를 오전 6시에 출근을 해서 보통은 한 3시에 마쳐요. 근데 오후 9시까지 청소를 시키고 휴무인 사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글이 3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상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자가격리 들어간 간호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기 좀 혼선이 있어서 데일리 리포트도 하고 이렇게 좀 소통하고 하고 있는데 대응이 좀 안정화된다 그럴까 그런 상황인데. 원내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0조 원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 기재부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강남클럽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3월에 지급할 수 있게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뒤 당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지원 규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0조 원 전후로 전망했는데 늦어도 오늘은 정부와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정예산까지 반영된 거기 때문에요.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좀 작아질 수 있다.
지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주요 도시의 번화가와 술집에서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엄격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자를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에 대해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등이 우려를 표명하는 등 이 세 개 각국 교수들이 논문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노정호 컬럼비아대 로스쿨 산하 한국법연구소장은 현지 시간 22일 밤 최근 위안부 법원 판결에 대한 한미일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웹세미나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심각한 인권 침해의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내 동결 자산 중 1차로 10억 달러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결 자산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는 발표에 이어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한 건데요. 우리 정부는 여전히 미국과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한국 내 자산 70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우선 돌려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과 한국이 한국 내 동결 자산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인 의견 접근을 했을 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동결 자금의 해제를 위해서는 우리 유관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보다 필요한 만큼 동결 해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인데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진행 상황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미국과 핵합의 복원을 두고 갈등을 빚는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제안했습니다. 핵시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27 بهمن به آژانس رسما اعلام کردیم که از صبح 5 اسفند قانون اجرا خواهد شد و به همین دلیل هم این اقدام صورت گرفت. 이란 핵합의에 서명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핵합의 위반이자 IAEA의 감독 권한을 대폭 위축시킨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TV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친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내일 열리는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 2차 토론은 선관위 해석에 따라 TV중계는 못하게 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마지막 1대1 맞수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은 나경원, 오세훈 후보. 시작부터 서로의 핵심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며 가시돋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1년 내에 실현 가능한 공약이 혹시 있나요? 공약 욕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나눠줄 수 있는 공약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지금 감당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공약으로 발표하신 걸 보고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거는 공약이라고 할 수도 없죠.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안심소득이 과연 가능할까 한번 재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후보는 원내대표 시절 한계 없다는 오 후보의 지적에 대해 남 탓하는 정치로는 미래가 없다고 받아쳤고 오 후보도 정치는 결과의 책임이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은희, 오신환 후보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집은요 상상 위에 짓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발상만 전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후보님이 시의원을 하셔서 이 행정에는 아직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도심을 어느 천년에 하냐고 그러셔서 정말 행정을 모르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3지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금태섭 후보는 예정대로 내일 2차 토론을 진행합니다. 다만 TV토론은 단일화 단계별로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 2차 토론은 유튜브 등을 통해 중계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집값 급등의 부담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부 대책의 약발이 먹힌 걸까요? 거침없이 상승하던 아파트 값이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세를 되찾은 전조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관망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의 한 역세권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의 매도 호가가 1년 전보다 2억 7천만 원이나 올랐고 거래가 줄었습니다. 가격이 일단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그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이겠죠. 거래가 줄어든 건 강남권도 마찬가지.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달보다 24%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7% 더 줄어든 수치입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집을 사는 입장에선 급등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파는 쪽에선 세금 부담이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가격 수준이 단기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수요자분들은 일단 좀 지켜보자 하는 수요들이 좀 누적이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한 이사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줄고 1년 후의 집값에 대한 예측치인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2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다만 상승폭이 둔화됐을 뿐이어서 집값 안정화 여부는 이사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정부가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기 회복 상황을 보면서 당분간 현재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하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약간 상회할 때까지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테슬라는 한때 10% 이상 추락했지만 파월 의장 발언 이후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고 다른 기술주들도 다시 반등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상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최 회장은 4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대한상위 회장에도 오를 예정인데 경제계를 위한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곧 임기가 끝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입장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 회장은 어제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울상위 회장은 관례에 따라 대한상위 회장도 겸하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다음 달 24일 대한상위 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인데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맡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맡게 된 중책이라 망설였다면서도 좋은 경영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견마지로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셨을 때 경영의 환경과 또 대한민국의 앞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줘야 할 환경들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 7명이 새롭게 회장단에 합류했는데 최 회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통 기업뿐 아니라 IT나 금융 등 신산업 입장까지 대변하면서 젊은 기업인들을 참여시켜 세대 교체까지 염두에 뒀다는 평가입니다. 디지털 전환 등을 비롯해서 젊은 세대들의 활동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 단체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고. 이런 가운데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오늘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선출됩니다. 퇴직 관료가 아닌 민간 기업인이 수장이 되는 건 15년 만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각종 기업 규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무력감을 보였던 재계가 이번 수장 교체를 계기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구글이 현행 30%인 인앱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앱 등을 결제하는 방식인데 구글은 오는 9월 말부터 모든 앱에 이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구글 측은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화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의 일몰 명소 노들섬 가보셨나요? 이 다양한 문화 공간이 모여있는 노들섬은 한강대교를 통해 가야 했는데요. 이 노들섬 선착장이 완공되며 50년 만에 배를 타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여의도 선착장을 떠난 유람선이 한강을 가르며 달립니다. 10분을 항해하자 예술적인 건축물이 모여있는 노들섬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변북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라진 노들섬 뱃길이 5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수요일에서 일요일 하루 한 번 유람선이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해 노들섬까지 운행합니다. 뱃길을 다시 연결을 해서 시민들이 더 이런 공공미술 작품과 이쪽 노들섬을 또 이 전체 한강을 더욱더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된 것을. 노들섬 선착장에는 커다란 달까지 떴습니다. 달빛 노들이라는 공공미술 작품으로 12m 크기의 45,000개의 구멍에서 은은한 불빛이 나옵니다. 조명에 따라 달 모양까지 변하는데 물에 비친 모습이 영락없이 달처럼 보입니다. 조형물 2층에 시민들이 올라올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오면 아름다운 한강과 도심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달의 어떤 표면을 형상화한 어떤 그 표면을 가지고 있고, 이 타공된 표면은 이제 45,000개의 빛이 발산되면서 서울 풍광의 야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들섬을 향하는 유람선은 다가오는 3월 6일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2030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포럼 2021이 드디어 잠시 뒤에 열립니다. 올해 Y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종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데요. 이 연사로 누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김근희 기자가 전합니다. 너를 믿어봐. 올해 11번째를 맞이한 MBN Y포럼이 오늘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됩니다. 개막쇼에서는 문화예술 영웅에 선정된 가수 이적이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어 두드림쇼에는 작가 이슬아, 미디어 스타트업 대표 김태용 등 최근 2030 세대가 주목하는 인물들이 연사로 나섭니다. 글로벌 청년 포럼, MBN Y 포럼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선보이는 Y쇼에서는 밈 현상을 심층 분석하며 청년들의 고민 상담을 위한 복세 힘살 쇼는 올해도 계속됩니다. 하이라이트인 영웅쇼에는 2030 세대가 추천해 선정한 각 분야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존니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비롯해 김동현 종합격투기 선수, 소년제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등이 생생한 도전 이야기를 펼칩니다. 인생도 그렇고 어떤 투자도 그렇고 항상 실패의 위험이 있죠. 내가 나를 계속 극복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MBN Y포럼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종일 생중계됩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땅콩버터와 초콜릿잼만 갖고 망망대해를 홀로 헤쳐나간 여성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무엇이든 혼자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었다네요. 망망대해에서 혼자 노를 저는 이 여성은 21살의 영국인 제스민 해리슨입니다. 바람이나 엔진의 도움 없이 혼자 노를 저 4,800km가 넘는 대서양을 건넜는데요. 스페인 카나리 제도에서 출발해 서인도 제도의 안티과까지 70일간 매일 2시간씩 노를 저었다고요. 목적지를 불과 160km 남겨두고 배가 뒤집히는 위기를 맞기도 한 그녀. 수영 강사 경력을 살려 침착하게 고비를 벗어났습니다. 끝내 육지에 발을 디디면서 여성으로서 최연소 단독 횡단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한 광장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저마다 작은 깃발 하나씩을 들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유타주 의회 앞 잔디밭을 눈사람 수백 개가 채웠습니다. 쨍쨍한 햇빛 아래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눈사람. 지구온난화를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한 환경단체가 주정부와 의회 의원들에게 탄소 배출세 도입을 요구하며 만든 건데요. 탄소 배출량만큼 걷는 탄소 배출세는 벌써 여러 국가에서 효과를 보는 정책이라고요. 기후위기가 눈앞에 닥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루빨리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카모글리는 물도 맑고 깎아지른 절벽 위의 마을이 독특해 관광지로 유명하다는데요. 마을이 바다와 맞닿아 있다 보니 이런 불상사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제노바 근처의 카모글리 앞바다. 절벽 한쪽이 무너져 있고 그 주변으로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해안 절벽이 붕괴하면서 100년 된 묘지도 함께 무너진 건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라진 관 200여 개 중에 10개만 겨우 건져냈다고요. 절벽이 또 무너질 수 있어서 지금은 먼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는 게 최선일 뿐이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어제만큼이나 춥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2.8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9도, 금요일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리고 나면 당분간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남과 충청, 전북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중부와 전북, 경북에서는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공기도 깨끗해서요.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영하 6.5도, 안동 영하 2.9도, 대전은 영하 1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 강릉 8도, 광주와 대구는 11도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